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들도 많지만 외국의 문화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들도 적지 않죠. 귀가 즐거워지는 배우들의 노래 실력과 탄탄한 연출로 느껴지는 감동은 만국의 공통이겠죠. 아마도 뮤지컬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뮤지컬을 보게 되면 더욱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4대 뮤지컬에서 다뤘던 레미제라블도 프랑스 혁명으로 불안정했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주축으로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뮤지컬 데이트에서도 소개할 작품, 바로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서 보면 더 즐길 거리가 많은 작품이랍니다. 특히 이 작품은 앞서 뮤지컬 데이트에서 다뤘던 뮤지컬 레베카의 제작 판권을 허용하게 된 데 기여한 바가 있기도 했죠. 그럼 오늘 함께 데이트할 엘리자벳은 어떤 작품일까요? 유럽에서 가장 성대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마지막 황후인 엘리자벳. 19세기의 다이애나라고 불리는 그녀는 당시 유럽의 모든 왕실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았던 여인이죠. 시시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왕실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엘리자벳. 하지만 황후란 자리는 곧 그녀를 힘들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바이에른 국왕인 막시밀리안 요제프와 바이에른의 공주 루도비카의 둘째 딸로 태어나 자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녀에게 황후의 왕가는 무겁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죠. 게다가 왕실의 혈통 유지를 위해 근친 결혼을 시행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의 아내로 지목된 건 엘리자벳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헬레네였습니다. 조신하게 신부 수업을 받아오던 헬레네가 아닌 승마와 수영을 즐기던 엘리자벳에게 손을 내민 건 프란츠 요제프. 어머니 대공비 소피의 그늘에 짓눌려 있던 그의 선택이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엘리자벳은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쉬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운 노래할 뿐 자유롭게 날아오르지 못했는데요. 황실의 규율과 대공비 소피의 권력에 짓눌린 엘리자벳은 자신의 첫째 딸의 죽음으로 점점 황실과 멀어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민중을 무기 삼아 헝가리의 왕비로 즉위하며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황태자 루돌프의 자살은 그녀의 삶을 검은 상복 속에 가두었고 외국을 방황하던 그녀는 이탈리아인 무정부주의자 루이지 루케니의 칼에 찔려 암살당하게 되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허망한 죽음인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박제되는 순간, 오스트리아가 사랑한 엘리자벳은 그렇게 거스를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세상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녀의 비극적 삶의 궤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극성 때문에 무한한 생명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 100년의 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스트리아는 지금까지도 그녀의 흔적으로 가득하니 말이죠. 그런 그녀의 삶을 담아낸 소설과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 건 당연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 엘리자벳 또한 엘리자벳의 일생을 그린 뮤지컬이죠. 이 뮤지컬 엘리자벳은 1992년 빈에서 초연하며 독일어권 뮤지컬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둡니다. 그 성공의 중심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황후가 아닌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던 한 여인이 있었겠죠. 엘리자벳이 합스부르크 왕궁에 들어오면서 죽음을 데려왔다는 오스트리아 민담을 모티브로 이 죽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한 것은 뮤지컬 엘리자벳의 신의 한 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후 엘리자벳을 주인공으로 그린 뮤지컬은 맞지만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그녀의 일생을 단순히 조명하기보단 엘리자벳을 살해한 루케니를 주요 화제로 설정해 모순으로 가득 찼던 엘리자벳의 삶을 고발하는 형식을 택한 거죠. 이렇게 개성적인 화법을 통해 뮤지컬 엘리자벳은 지배 계층에 대한 풍자와 동시에 죽음에 도취되어 있던 엘리자벳의 삶을 묘사합니다. 서구 문화에서 죽음을 의인화하는 것은 오랜 정통에 기인한 기법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뮤지컬 엘리자벳의 죽음은 새장 속에 갇힌 삶을 살았던 엘리자벳의 연인으로 등장함으로써 매력적인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극을 완성한 미하엘 구체는 그녀는 죽음을 숭배하는 시를 쓰고 죽음에 굴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죽음 자체를 사랑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어쩌면 엘리자벳 주변을 맴도는 죽음의 존재는 뮤지컬 엘리자벳 특유의 혼선적인 분위기를 완성하는 핵심이지 않을까요?
이전 뮤지컬 데이트를 했던 작품인 뮤지컬 레베카도 그렇고 미하엘 쿤체와 실베스터 르베이가 함께 만든 뮤지컬 작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이들의 콤비가 단연 돋보인 작품은 뮤지컬 엘리자벳이 아닐까 해요. 1992년 빈에서 초연한 후 유럽 각국에서 공연되며 900만 관객 동원이라는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는데요. 이 챕터 2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자벳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까닭은 작가가 비운의 삶을 살다간 황후라는 드라마틱한 소재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내 관객을 자극했기 때문이죠. 독특한 관점을 지닌 작가로 인정받았던 미하엘 쿤체는 당대 전 유럽 왕실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자 권력을 가진 황후 엘리자벳에게서 흠잡을 데 없는 위인 또는 동화 속 공주님이 아닌 밝고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인물로 그려냈죠. 또한 작가는 의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했던 여인에게 지나친 연민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로 우리 CC는 역겨운 이기주의자라고 일갈하는 황후 암살범 루케니를 사회적으로 극전면에 내세우죠. 이렇듯 독특한 시각이 흥행의 한몫을 제대로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작가의 시각이 빛을 발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드라는 판타지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죽음이라는 초현실적인 존재를 상징화시키지 않고 황후의 매력적인 연인으로 미인하죠. 물론 매력적인 캐릭터, 탄탄한 드라마, 화려한 볼거리 등 흥행 요소를 두루 갖췄기에 흥행한 것도 있겠지만요. 뮤지컬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좋아야 한다는 점. 이 미하엘 쿤체의 파트너 실베스터 르베이가 쓴 음악은 뜻을 모르고 들어도 단번에 귀에 꽂힐 만큼 아름답고 대중적이며 호소력이 있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엘리자벳 넘버 알아볼까요?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릴 넘버죠. 엘리자벳의 시작을 여는 곡입니다. 프롤로그. 엘리자벳 암살범인 루케니가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며 죽은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깨우는 장면인데요. 이 한 곡에서 엘리자벳의 음악적 분위기와 스타일을 알 수 있기도 하죠. 이 첫 부분부터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곡이기도 했는데요. 이 플루트로 잘 쓰지 않는 스케일을 빠르게 오르내리면서 아주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뭐랄까요? 이 한 곡에 클래식부터 팝적인 요소, 현대음악, 락 스타일이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또 베토벤의 합창을 연상시키는 대규모 합창 또한 압도적이랍니다. 이어서 소개할 넘버죠. 주인공 엘리자벳이 부르는 노래로 엘리자벳 하면 생각나는 제일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인형 같은 황후의 삶에 진저리를 내며 자유를 갈망하는 노래. 난 나만의 것. 황제 요제프는 엘리자벳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며 그녀가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황제에게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한편 죽음은 거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결국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엘리자벳이 부르는 노래죠. 장면의 마지막에 초상화의 프레임이 내려오는데 이때 실존했던 황후 엘리자벳의 유명한 초상화와 같은 구도를 연출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겠죠. 이어서 소개할 넘버는 죽음이 부르는 마지막 춤입니다. 죽음의 우아하면서도 매혹적이고 깊은 어둠, 죽음의 색채를 음악으로 적절히 표현한 곡입니다. 도입부의 하프와 피아노가 섞인 음색이 느린 3박자의 왈츠 리듬과 어우러져 마치 잔혹한 동화를 연상시킨다고 해야 할까요? 이후 어두운 음색과 반음계적 하행 선율로 태폐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잘 연출하죠. 음악의 절정에 이르면 엘리자벳을 소유하려는 죽음의 집착 또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넘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내가 춤추고 싶을 때. 엘리자벳이 헝가리에서 왕비로 대관식을 할 때 이 대관식 축제의 끝에 엘리자벳은 죽음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룬 엘리자벳에게 죽음은 그것은 너의 단순한 반항일 뿐이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엘리자벳은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얘기하는데요. 이때 단호한 눈빛 연기가 과연 일품이랍니다. 강렬한 드라마를 품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서사가 짙은 음악을 더하는 쿤체와 르베이 콤비의 장점이 가장 도드라지는 작품 뮤지컬 엘리자벳. 미하엘 쿤체의 영리한 선택과 집중으로 완성된 대본과 실베스터 르베이가 완성한 아름답고 기품 있는 음악은
엘리자벳의 삶과 죽음을 관객들의 가슴 깊숙이 새겨넣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기반으로 쌓아 올린 선율은 엘리자벳의 고독과 슬픔을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데요. 뮤지컬 엘리자벳이 각 나라에서 어떻게 연출되고 있는지도 감상할 때 참고하시면 더욱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뮤지컬 데이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뮤지컬로 찾아올까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뮤지컬 데이트의 강민선이었습니다.